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17살의 세상에 혼자 남겨졌어요. 부모님이 한날 1시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부모님께서도 늘 자랑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그 모든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비 오는 날 저녁, 부모님이 함께 장을 보러 나가셨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혼자 서 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17살의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현실이었죠. 장례를 치른 후 집에 돌아왔을 때의 적막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냉장고에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두신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고, 아빠의 작업복이 아직 빨래 바구니에 있었어요.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거든요. 우리 집은 4층짜리 빌라의 3층에 있는 작은 투룸이었어요. 월세였지만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으로는 몇 달 버틸 수 없었죠. 고등학교는 계속 다녀야 했고, 그러면서도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고 급하게 집에 와서 씻고 학교에 가면 이미 지쳐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졸기 일쑤였고 점심시간에는 매점에서 파는 삼각김밥 하나로 때우곤 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야 했죠. 편의점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서서 일해야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때로는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 더 어려웠어요. 17살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들이 많았죠.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성적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원래 전교 3등 안에는 들었는데 중간고사에서 20등 밖으로 밀려났어요. 선생님들도 걱정하셨지만 제 사정을 아시고도 뭐라 말씀하시기 어려워하셨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올 리도 없는데 이상했죠. 문을 열어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서 계셨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자신을 집주인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주인 김정수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저씨는 생각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혹시 월세를 못 낸 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4층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서 제가 다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아저씨는 제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제가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도, 신문 배달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요. 처음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는 다 알려진 이야기였더라고요. 월세는 당분간 받지 않겠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 호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저씨는 조건이 있다고 하셨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성적을 유지해야 해요. 원래 전교 3등 안에 들었다면서요? 그 정도는 유지해야 해요. 왜 그런 제안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월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었어요. 그래서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다음 달 아저씨는 정말로 4층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아저씨와 함께 온 아줌마는 아저씨의 부인이셨어요. 두 분 다 나이는 좀 있으셨지만 매우 온화하고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월세 걱정이 없어지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있었어요. 신문 배달만으로도 생활비는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오후 시간을 온전히 공부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적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아저씨가 저를 집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올라가 보니 아줌마가 밥상을 차려놓고 계셨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두 분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우리가 원래 이 집에서 살았어요. 세를 주고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아들이 결혼하면서 그 아파트에서 살게 되어서 다시 여기로 온 거예요. 아저씨의 설명을 들으니 상황이 이해되었어요. 그리고 두 분은 앞으로도 가끔 밥을 함께 먹자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은 위층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줌마는 정말 음식을 잘하셨어요. 집에서 먹는 제대로 된 밥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저씨는 항상 제 공부에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아저씨는 마치 진짜 아버지처럼 제 일상을 세세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가끔은 공부를 직접 봐주시기도 했어요. 특히 국어나 사회 과목에서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말 저는 잠시 방황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부모님과 함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과연 대학에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 시기에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전교 10등 밖으로 밀려났고 학습 의욕도 많이 잃었어요. 신문 배달을 하면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아저씨는 어느 날 저를 심각하게 불러올리셨어요. 지훈아, 요즘 왜 이러는 거야?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엄함이 섞여 있었어요. 성적이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포기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저씨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날 아저씨는 저를 정말 혼내셨어요. 하지만 그 꾸중 속에서 저는 진심을 느꼈어요. 혼자 살면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아저씨의 격려 덕분에 저는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성적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다시 전교 3등 안에 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3이 되자 아저씨가 더 큰 제안을 하셨어요. 이제 신문 배달도 그만두고 공부에만 전념해야 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문 배달을 그만두면 생활비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3층 집을 비우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더욱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아저씨, 그런 부담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저씨와 아줌마는 이미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았어요. 3층 집을 다시 세를 놓으면 월세도 받을 수 있고 넌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야. 아줌마도 거들어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우리도 혼자 사는 게 좀 쓸쓸했어. 네가 함께 있어주면 좋겠어.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두 분의 따뜻함을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저씨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4층 집은 3층보다 훨씬 넓었어요. 제 방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줌마는 매일 식사를 챙겨주셨어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저씨는 제 공부를 더욱 세심하게 봐주셨어요. 특히 논술이나 면접 준비를 할 때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아저씨는 교육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법학과에 가고 싶다고 했지? 변호사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아? 아저씨는 제가 진로를 정하는데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았던 기억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3 1년을 보내고 저는 원하던 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아저씨 집이었어요. 두 분은 저보다도 더 기뻐해 주셨어요. 대학교 4년 동안도 두 분의 도움은 계속되었어요. 등록금이 걱정되었지만 아저씨는 장학금 정보를 알아봐 주시고 때로는 직접 도움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줌마는 매주 반찬을 만들어서 기숙사까지 가져다 주셨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사법고시 준비를 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몇 년 동안 매일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저씨는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사법고시가 변호사 시험으로 바뀌면서 제도가 바뀌었지만 저는 계속 도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29살 되던 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 발표 날 제 번호를 확인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들은 아저씨와 아줌마였어요. 집으로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을 때 두 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줌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고 아저씨는 몇 번이나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그날 저녁 아줌마는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상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아저씨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이제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어. 아저씨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했어요. 사실 나는 내 부모님을 알고 있었어.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 부모님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어.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아저씨가 왜 저에게 그토록 관심을 가져주셨는지, 왜 그런 도움을 주셨는지 모든 것이 말이 되었어요. 내 엄마 아빠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를 가졌을 때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어. 하지만 나는 그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도와줬지. 아저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그때 같이 살 집도 없어서 내 부모님에게 보증금 없이 집을 내줬고 처음 몇 달은 월세도 받지 않았어. 그 아이들이 너를 낳고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준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내 아빠는 정말 성실했어. 공장에서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네 엄마도 정말 열심히 일했어. 두 사람 다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 그런데 그런 사고를 당하다니. 정말 안타까웠어. 그리고 네가 혼자 남겨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왜 그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네가 동정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할까 봐서야. 그리고 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때 너에겐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지난 10여 년간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아저씨와 아줌마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뭔지 모를 따뜻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아저씨와 아줌마도 함께 우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울었어요. 네가 변호사가 된 것을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아빠는 고아였고 엄마는 할머니와 살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임신 사실을 알았대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고등학교를 자퇴하려 했지만 아저씨께서 졸업까지 도와주셨고 그 과정에서 엄마는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되어 많이 힘들고 의지할 곳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저씨는 엄마와 아빠가 같이 살 수 있게 자신의 건물에 세를 주게 되신 거예요. 그마저도 부모님이 자리를 잡으실 때까지 월세를 받지 않으신 거였죠. 아저씨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저씨와 아줌마를 진짜 부모님처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분들도 저를 친아들처럼 여겨주셨고요. 실제로 그분들의 친아들인 형과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지금 저는 변호사로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건들을 맡고 있어요. 부모님과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가끔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기도 해요. 아저씨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아저씨는 지금도 건강하세요. 가끔 너는 신문 배달하지 말고 지금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지금은 알 수 있어요. 제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아줌마는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면 손자 손녀를 봐주시겠다고 농담을 하세요. 저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때때로 저는 생각해요. 만약 아저씨와 아줌마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아마도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변호사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에서 만나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스승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아저씨는 단순히 공부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것이 부모님과 아저씨, 아줌마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그날, 아저씨의 정체를 알고 대성통곡했던 것은 단순히 감동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받은 모든 사랑과 관심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부모님의 은사이신 아저씨가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고 적절한 시기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을요. 아저씨와 아줌마는 제게 친부모보다도 더 큰 사랑을 주셨어요. 인생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니까요. 부모님을 잃은 것은 평생 아픈 일이지만 그 아픔 속에서 진정한 스승을 만날 수 있었어요. 생각지 못했던 부모님의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반드시 기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